들풀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오늘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씩 그래도 좀 풀려가는 것 같아요. 이제 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이상진 지도자의 어쨌든 빠른 회복을 기원했고요. 또 고 우리 선희자 교수님의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선희자 교수님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또 이렇게 우울하고 슬픈 소식이 있는가 반면 또 좋은 소식도 하나 있어서 오늘 또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들풀 방송이 그동안 이렇게 좋은 영상과 또 장소로 제공해주는 우리 광명시 청소년 수련관과 또 청소년 미디어센터가 있는데, 미디어센터 내에 담당하시던 이기동 선생님이 드디어 지난 2월 초로 센터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모시고 인사도 나눠보고요. 소감도 한번 여러분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기동 센터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이든 미디어센터의 센터장님으로서 이제 앞으로 뭐 포부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들풀 방송 보시는 우리 청소년계 계신 분들도 아는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인사도 한번 하셔야죠. 네, 그럼.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시 청소년재단 청소년 미디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기동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들풀 방송을 이제 용 부장님이 잘 좋은 토크쇼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장소랑 잘 촬영해서 여러분들이 재미나게 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기분이고요. 또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함께 운영해 주시는 우리 분들이 계세요. 스태프들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뭐 얼굴은 나오지는 그렇죠. 않겠지만 다음에 한번 모신 분들 여기 얼굴도 한번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보통 이제 들풀 방송 이렇게 용 부장님을 촬영할 때 저희를 도와주는 친구들이 보통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친구들이 하고 있고, 저는 그냥 뒷선에서 빠져서 바라만 보는 형태로만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도자. 우리 저도 이 두 분을 보고 우리 또 여기 고등학생 또 이제 한 분은 또 여기서 활동하다가 또 대학도 이번에 맞습니다. 대학생으로 하면서 미디어 쪽에 굉장히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분들 나중에 한번 다 이렇게 모셔갖고 활동하면서 어땠는지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중학생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한 몇 년 있으면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고 하면 이기동 센터장을 능가하는 실력으로 앞으로 청소년 분야에 또 미디어 분야에 아주 큰 제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제 한번 언제 시간 내서 미디어 센터에서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방법, 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 한번 해서 강의 한번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이기동 센터장님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또 축하의 댓글 달아주시고, 광명시에 오면 광명시 청소년 미디어센터 이기동 센터장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 주셔서 많은 활용과 또 많은 이용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촬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 예, 아주 좋은 또 오늘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우리 청소년계에 정말 기대되는 연구원이시면서 심리학자고 또 책을 벌써 3편 쓰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이죠. 우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우리 장근영 박사님을 모실 텐데요. 이번에 아주 좋은 책을 또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제목도 게으른 10대를 위한 작은 습관의 힘.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아마 우리 부모님이나 청소년 누구나 봐도 정말 딱 맞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장근영 박사님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근영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자, 우리 장근영 박사님 바쁘신데 세종에서 멀리 우리 광명까지 들풀 방송 때문에 찾아오셨고, 사실 이렇게 작가님을 모시면 저희가 거마비도 드리고 또 이렇게 출연료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드려서 먼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유명 작가시기도 하고 심리학자신데 우리 장 박사님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청소년 정책연구원의 장근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들품 방송이 이제 지난해부터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을 했죠. 그래서 누구를 위한 이벤트인지 모르겠으나 또 네. 보시는 분들이 너무 조금 딱딱할 것 같아서 제가 개인 사비로 네. 샀습니다. 네. 네. 룰렛, 해적 룰렛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곳 어느 곳에 를 넣었을 때 이게 튀어나올 줄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튀어나온 사람이 이제 지는 게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장근영 박사님이 지시면 구독자 20명을 예. 확보해 주시는 거고, 제가 제가 지면 예. 장근영 박사님이 들풀 방송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예. 뭐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활용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한번 네,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어디를 아. 할지. 저도 뭐 지금 어떤 거 제가 지난번에 졌어요. 지난번 게스트한테. 이게 재미있어요? 뭐 일단은 네, 그래도 네. 나름대로 이것도 좀 쫄립니다. 네, 그래요? 네. 네. 쓱 넣으세요. 오케이. 저도 꾹. 네. 네. 이게 좀 많은데 그냥 빨리빨리 팍 네, 할게요. 네. 이게 자. 여덟 번만에 이라. 나오더라고 막. 야. 네. 그렇죠. 오, 이라. 야 이거 자, 가자. 그래. 이렇게 많이 자. 가지? 이라, 이씨. 야 이거 뭐야? 자. 네. 야, 이게 네. 언제 네. 나올지 몰라서 네. 20명. 자 그러면 20명 확보해 주시는 걸로. 네. 뭐 기한은 기한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거 뭔가 그 야로가 있는 것 같은데. 저쪽에 뭐 예, 그런 것도 농간이 있다. 아닐까. 농간도 있다고 하고요. 예. 뭐 다 영세니까 우리가 영세하다고 그렇게 막. 올려놓으셔도 돼요. 네. 자 일단 이제 뭐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저도 이 책을 받고 사실 못 보고 있다가 거의 하루 만에 다 읽었어요. 한번 딱 책을 읽기 시작하니까 쑥쑥쑥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근데 네,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생각할 내용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먼저 일단 게으른 10대를 위한 작은 습관이라고 하는 이 책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소개를. 습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습관에 대한 책이 되게 많이 나와 네네,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 습관은 작은 습관이고, 그러니까 습관을 우리가 되게 습관의 힘을 과소평가를 하는데,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 우리를 만드는 건 습관이다라는 얘기를 다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자면 제 버전으로 한 거죠. 근데 왜 이 책을 쓰게 됐느냐 하면 원래는 뭐 출판사에서는 그냥 뭐 여러 가지 책을 써보자는 제안을 했었고 처음에는 자존감에 대한 책을 써보자고 했었어요. 근데 자존감에 대해서 제가 쓸 만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뭐 심리학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몇 없었고 그래서 그걸로 책 한 권 못 채울 것 같다. 그런데 솔직한 심정을 지금 이렇게. 예, 근데 습관에 대해서는 좀 쓰고 싶은 게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좀 꼰대스러운 건데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전에는 재능도 중요하고 무슨 인간성도 중요하고 뭐 성품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 사람이 그동안 살면서 쌓아 올린 습관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제 나이 돼서도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뛰어난 면도 있지만 분명히 능력도 뛰어나지만 이렇게 그 일을 그동안 오랫동안 해온 거예요. 그런 어떤 네. 습관이 모아지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오랫동안 하면서 그 일을 잘하는 습관이 생긴 거죠. 잘하게 해주는 몇 가지 습관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슈퍼맨이 쓰러지고 있는데 좀 건강한 습관 그리고 나를 좀 내가 가진 것들을 잘 드러내게 하는 습관 같은 게
필요하고 그거 만드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걸 좀 누군가 얘기를 해주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책 보면 예. 이 표지부터 네. 그림도 또 직접 하셨고 이 표지는 제가 그린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안에 내용을 보니까 예. 어렸을 때 우리 장 박사님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뭐 본인은 굉장히 소심했고 뭐 공부도 잘 안 하고 했지만 지금까지 올라온 걸 보면 보이지 않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진 딱 그 하나 일기 쓰신 거 이제 그건데 네. 자, 하나씩 제가 여쭤볼게요. 자, 일단 시작할 때 이 책에 이렇게 타고난 DNA는 바꿀 수 없지만 습관은 바꿀 수 있다 하시면서 내 삶을 결정할 습관을 바꿀 마지막 기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각대장 10대에서 멋지게 꿈을 이룬 심리학자의 습관 이야기. 네. 출판사가 쓴 거예요. 네, 출판사가 썼습니다. 출판사가 아주 멋지게 쓴 것 같아요. 네. 요거에 다 대해서 조금만 설명하셨는데 조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사실 그것도 제가 얼마나 꼰대스러운지를 설명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습관에 대해서 제가 습관이 좋아서 쓴 게 아니거든요. 제가 습관이 되게 나쁘고 근데 제 습관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습관을 조금이라도 좀 좋은 걸로 바꿨으면 지금보다 더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뭘 또.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제가 잘 안 된 것도 많고 참 부족한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거는 습관으로 바꿀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쁜 습관 중에서도 또 지금 저를 그나마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준 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기 쓰는 습관, 그거 들인 게 참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다. 마지막 챕터에 보면 여러분 꼭 예. 책 사서 보세요. 다 많이 얘기하면 안 되니까. 나를 바꾼 몇 가지 습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얘기가 있는데 요걸 조금 더 이제 소개해 주시면 장 박사님 무슨 얘기 하는 건가. 이제 저는 이 책을 보고 왔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쓰셨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학교 숙제를 제대로 해가지 않은 학생이었습니다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요걸 한번 조금 더 좀 얘기해 주세요. 그걸요?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이 제일 좀 남들한테 내놓기가 부끄러워요. 내 얘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뭐, 그러니까 제가 이 습관에 대한 책을 쓴다고 했을 때 저희 아내가 양심이 있느냐라는 같이 질책을 전화 인터뷰를 해봐야 돼. 제정신이냐. 야, 너 정말 뻔뻔하다. 지금까지도 뻔뻔한 줄 알고 있었는데, 야, 내가 생각한 선을 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정말 해야 될 일 다 미루는 습관이 지금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초등학교 때 보면은 학교에 남아서 맨날 청소를 했고. 그렇죠. 왜냐하면 숙제를 안 해가니까 벌 청소를 했죠. 근데 부모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죠. 뭔가 모범 학생처럼 남아서 학교에서 청소를 하라고 한다. 그래서 청소 때문에 늦었다 그러면 또 저희 부모님이 바쁘셔서 그런 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신 이유는 이제 그것도 하나의 습관이었다. 왜냐하면 숙제를 여기 보면 숙제 하기 싫었던 과정들이 쓰셨더라고. 하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그렇죠. 그게 습관의 아주 중요한 점인데 보통 우리가 의지력이 없어서 뭘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내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나 뭐 살 좀 빼야지, 뭐 성적을 올려야지, 의지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의지력은 오래 안 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의지력이 한 30분 갔고, 그래서 30분. 학교 할 때까지는 내가 숙제해야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집에 가는 30분 동안 그 의지력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뭐, 제가 원래 노는 걸 좋아하는 애였어요. 그때 정말 게임 나왔으면 저 게임 중독이었을 거고, 사실 게임으로 논문을 썼기에 망정이지. 어쨌든. 그래서 의지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조금이라도 뭔가를 실제로 하면 그리고 그걸 그렇게 실제로 하는 게 조금씩 반복만 되면 달라지는 거고 의지력은 막 100, 1000 이렇게 있어도 근데 아까 그 얘기 마저 해주셔야 돼요. 하다가 이제 30분 안에 어떻게 생각이 바뀌게 숙제를 하겠다는 생각이 왜 바뀌게 됐는지 왜 바뀌었냐?
주변에 자꾸 다른 걸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저는 그때 프라모델을 좋아했는데 프라모델 장난감이 저기 있어. 그 문방구에 와 저거 조립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예. 또 만화가게 지나가면. 지나가면 만화 새 만화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또 지나가다 보면 영화 포스터 또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 포스터가 있어. 와 저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실제 보지는 못하지만. 보지는 못하지만 봤을지도 그래서 모르겠지만. 봤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숙제에 대한 생각은 싹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만화를 보면서 실제로 만화를 안 봤어요. 안 보고 그 만화 속에서 무슨 떠올리는 이야기가 벌어질지를 집에 가서 혼자 그리는 거예요. 그림으로. 예, 그런다 보면 숙제는 못 하고 이제 하루가 지나가는 거죠. 여기 보니까 예. 학교 쫓겨난 이야기도 있던데 반에서 사실 쫓겨난 건 아니지만 학교에서 복도에서 뭐 그렇죠. 뭐 벌청소도 하고 뭐 제가 복도로 쫓겨난 적도 있었어요. 뭐 복도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각도 이제 습관적으로 했다는 얘기. 예. 그 다 옛날에는 다 얘기해봐요. 지금 우리 학교는 그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그 등교 시간 넘어가면 교문에서부터 딱 잡아. 이제 오리걸음으로 오리걸음. 간다든지 뭐 옛날에 토끼띠으로 그런 간다든지 주번이나. 뭐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간다든지 온갖 그 기합을 받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사실 5분 일찍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 그런데 그거 안 돼. 잠을 그게 못 안 이기는. 돼. 잠을 그게 못 안 돼. 이기는. 예. 그래서 꼭 그렇게 기합을 받으면서도 매일 그런 식으로 그 문 닫히기 직전에 기업 받을 거 알지만 또 가는 거죠. 그렇죠. 기합 싫어요. 되게 싫잖아요. 그렇지. 기합 받는 거 싫은데, 싫고 그 선생님이 막 뭐라고 한 소리 하는 거 듣는 것도 싫고 다 싫은데 그 안 좋은 자극을 원치 않으면서도 그걸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는 그거 원치 않아요. 그런데 내 행동이 그걸 하게 만들죠. 그렇죠. 그게 결국은 습관이었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안 좋은 습관들이 있었는데 네. 그 이제 뒷입장에 가면 또 나를 살려준 좋은 습관에 대해서 네. 모르겠어요.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안 좋은 건 많은데 안 좋은 건 잔뜩이죠. 근데 네. 좋은 건 이걸로 내 인생은 바뀌었다. 네. 그걸 한번 또 소개해. 예. 그러니까 제가 원래 좀 자폐기가 있다고 할 정도로 혼자 지내는 걸 좋아했어요. ADHD 뭐 이런. ADHD였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근데 뭐 그런 게 많이 없었어요. 뭐 모르니까 그때는 알려지지도 않았던 시절이고 그런데 혼자 지내는 걸 좋아했고 혼자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고 혼자 생각을 많이 하니까 이제 특히 고등학교 대학 들어가서는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렇게 대학이 생각만큼 막 같이 술은 많이 마시지만 그렇지. 그거 말고는 의외로 할 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내 생각을 좀 써보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간인지. 그때가 중이병이 막 저 때는 좀 늦대는 시기라서 요즘은 중학교 2학년 때 중이병이지만 옛날에는 고3쯤 돼야지 그렇지. 이제 고3에 중이병, 고3병이죠. 그래서 그런 나만의 우주를 책에 글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물론 그때 영어 공부를 하는 방식이 저는 봤어요. 뭐 번역을 하는 걸로 영어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옛날 그런 영한 대역 책이 있는데 그걸 번역하면서 번역을 공부하게 돼. 예, 그러니까 글을 쓰는 연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글 쓰는 게 되게 재밌다라는 경험을 하면서 기왕 하는 거 일기를 써보자. 그러니까 저도 방학 일기 같은 거 많이 그것도 억지로 써야 될 때는 안 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는 써야 되니까. 써야 되니까. 그때 안 예, 하죠. 개학 전날 막 한 달치 쓰고 몰아서 그랬는데 쓰고. 근데 그냥 내가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 이틀 써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처음 하루 시작한 날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럼 그 다음 날도 써볼까? 쓸 얘기가 있어. 그래서 또 써봤어요.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한 두 문단 정도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한 페이지 정도를 채우게 되는 거죠. 물론 그걸 매일 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1년에 한 권 정도씩은 쓰게 된 것 같아요. 그게 뭐 대단한 거죠 지금. 예, 마음 지금 먹고 생각해 쓰려면 보면 안 되는 거지 그게 잘. 그죠? 그렇죠. 마음 먹고 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맞아요. 써볼까? 그래서 맞아요. 실제로 써본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졸업할 때까지 꽤 많이 썼고 그러면서 연습을 한 거죠. 글 쓰는 연습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글은 많이 쓸수록 그냥 늘잖아요. 뭐든지 다 많이 할수록 늘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많이 하게 되는 건 결국 습관인 거고 그래서 그때 글 쓰는 기술이 생겨서 그 이후에 제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이 있었고 이제 첫 번째 나를 살려는 습관 중에 첫 번째가 일기 쓰기였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그림 그리기라고 네. 하셨거든요. 예. 저도 이렇게 글씨를 쓰셔서 사파사파 그린 건 봤는데 뭐 어느 정도 어떤 정도의 그림이에요? 그냥 여기 이 책에 있는 정도의 중간중간에 그림이에요. 있는 예, 거. 저희 어머니가 조각을 하시고 해서 집에 원래. 이제 미술 관련된 책도 많고 조각도 많고 또 그냥 노는 게 환경이 그림, 그랬네요. 예, 그림 그리면서 노는 게 익숙했어요. 근데 옛날부터 그걸 조금 잘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학교 대표로 사생대회도 가고 그랬으니까 그림은 계속 그렸죠. 그래서 일기를 쓸 때도 사실은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림 일기였어요. 예, 그래 뭐 그리고 영어 공부할 때 아까 번역하면서도 했지만 단어를 외울 때는 그 단어의 뜻을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뭐 그 자기가 잘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인지적인 자원을 많이 투입할수록 우리가 그 개념을 잘 학습하게 되니까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왔죠. 오케이. 예. 그러셨구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듣던 사소한 것 같지만 아주 인생을, 사소하죠. 예.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렇죠. 연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예, 저한테 이 두 가지가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좀 캄캄해요. 여기에 보면 그 변화를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제 네. 하시면서 네. 뭔가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신년에 뭐 살 빼야지, 예. 뭐 아니면 뭐 운동해야지, 아니면 영어 공부해야지 하면서 작은 것 같지만 또 못 지키는 거고. 근데 지금 여기서 표현하신 작은 거라고 생각하신 건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습관도 다이어트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을 막 이제 막 뭐 원푸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무슨 저탄고지 하면서 막 평소에 먹지도 않을 것 같은 음식을 한 달 먹으면서 막 10kg 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거 끝나면은 15kg 찌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왜냐하면 몸이 거기에 적응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큰 변화를 막 이루려고 하는 경우에 후유증이 꼭 와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엉뚱한 얘기인데 워런 버핏이라는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10년을 갖고 있을 생각이 없는 주식이라면 단 한 1분도 가지고 있지 마라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다이어트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10년간 그 음식 먹고 그렇게 살 생각이 없으면 하루도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몸이 망가지니까. 근데 습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습관이 생기려면 반복을 하는 게 중요하지 처음에 한꺼번에 많이 하는 건 독이에요. 그래서 여기 책에 네. 보면 그 장에 보면 습관을 잘 들이기 위한 그런 방법들도 소개해 주셨고 네. 특히 이제 뭐 청소년이나 부모님들에서 습관을 통해서 공부를 잘하는 법도 있고 몇 가지 챕터들을 보면 아마 좀 그 시사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쓰신 것 중에 G 스탠리 홀이 말하는 발달 심리학 그 창시자 한 얘기를 쓰시면서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다. 우리 활동의 대부분은 환경으로부터는 자극에 대한 습관화된 반사 반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도 한번 뭐 같은 맥락이겠지만 네.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저 습관에 대해서 그럴듯해 찾다가? 보이는 인용구들을 그냥 넣은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반복. 이전에는 학습하기 이전에는 하지 않던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학습이에요. 아, 이전에는 안 하던 거를 예. 하게 된다. 예. 학습하고 나면 학습이 되고 나면 이전엔 안 하던 걸 하게 돼요. 하게 된다. 예. 만약에 쉬우면서도 그렇네요. 행동주의자들은 그래서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학습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내가 이해했어. 다 알아. 마음은 다 이해했어. 행동이 안 따라. 네, 행동이 안 따라면 그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뀐다는 것 자체가 습관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습관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습관은 대부분 작은 행동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좋든 나쁘든 당장 큰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의 맥락에서 하신 거죠? 그렇죠. 지금 제가 말할 때도 막 손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그리고 표정이 어떤 식으로 바뀌고 네. 그게 되게 작은 거예요.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제가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몰라요. 특히나 당사자는 몰라. 맞아. 그런데, 표현하는 방법이니까. 근데 그 작은 것들이 저에 대한 인상을 만들어요. 그렇군요. 뭐 그런 거죠. 부장님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예. 그러면서 뒤에 또 무슨 말씀하셨냐면 나쁜 습관을 새로운 좋은 습관으로 바꾸려면 영리한 전략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전략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도 또 들어보면 저는 그래서 이게 쳐놨거든요. 그런 거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요것도 한번 간단하게. 그러니까 보통 습관을 새로 만든다라는 생각만 많이들 해요. 근데 사실은 새 습관을 만들려면 이미 있던 습관을 밀어내야 되거든요. 아, 그렇지. 예. 그래야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A라는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A-라는 반응을 해왔어요. 네. 그런데 습관을 바꾼다는 건 A라는 자극에 대해서 B-라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A-라는 행동을 하던 거를 밀어내야 돼요. B-라는 행동으로 바꿔야 돼요. 심리학적으로 뭘 설명하셨던 것 같은 거. 네, 뭐 그렇죠. 그게 재학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재학습 과정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있던 그 반응들이 계속 저항을 하거든요. 그렇지. 그건 해왔던 거를 밀어내니까. 그 이미 해왔던 습관은 한 10년, 20년 쌓여 있던 거예요. 그동안 해왔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게 바뀌질 않아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오늘 이 책을 소개를 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챕터마다 다 하면 또 책을 안 사실 테니 그 중간중간에 중요한 것만 제가 또 쓰셨다고 뭐 다 기억 못 하실 테니까 그렇죠.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장이 이제 10대학의 습관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하신 말씀 다 붙어왔는데 그 중에 이제 습관은 뭐 적응이다, 가성비가 높다 했는데 습관의 에너지원은 갈망이다. 네. 요걸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좋은 질문이시네요. 제가 그래도 좋은 말은 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습관 보통 의욕이 생겨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습관을 계속하게 만드는 건 그걸 안 하면 자꾸 하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갈망. 그게 갈망이에요. 뭔가가 빠진 것 같은 느낌. 근데 그게 습관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게 생겨요. 그래서 일기도 쓰다가 안 쓰면 찝찝하고. 찝찝한 게 아니라 뭔가 하고 싶고. 비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비었어. 어딘가가 빵꾸가 나 있어. 그래서 그걸 채우지 않으면 내가 하루를 제대로 보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챕터. 습관은 갈망이다. 꼭 기억해 주세요. 습관은 갈망이다. 습관의 에너지원은 갈망이다. 갈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했고요. 자, 두 번째 장. 그 외에도 습관에 대해서 몇 개 정의를 하셨어요. 가성비가 높다, 뇌는 생각보다 게으르다, 받은 행성은 쭉 계속된다, 이런 게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습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이해자라는 챕터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동기는 감정적이고 감정은 변덕이다. 처벌보다는 보상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좋은 습관은 그 자체가 보상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중에 또 해주는데 그 중에서 뭐 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특히나 이제 동기, 의욕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기는 감정이고 감정은 오래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욕이 오래 안 가는 이유가 그게 감정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감정이라는 거는 유효기간이 되게 짧아요. 사랑의 유효기간 뭐 1년 반 얘기하잖아요. 근데 의욕의 유효기간은 사랑의 유효기간 20년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렇게 하세요. 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아이, 뭐 이거 그럴 큰일 리가. 났다. 야, 어떻게, 네. 야, 어떻게, 딱 이걸 또 어떻게, 그 네. 자리를 어떻게 알고 또 모르고 네. 찍은 거죠? 네. 그런데, 예, 제가 닥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숙제해야지라는 네. 동기도 30분을 안 갔잖아요. 모든 감정은 그렇게 그냥, 짧구나. 예, 오늘 하루 우리가 느낀 감정을 생각해 보면 수만 가지일 거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 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감정이 계속 바뀌는 거죠. 맞아요. 근데 행동은 안 바뀌어요. 행동은 계속 되는 관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에 의존하지 말자는 거고요. 그리고 뭐였죠? 그다음에 예. 처벌보다는 보상이 예. 훨씬 좋은 습관은 그 자체가 보상이 된다. 그렇죠. 아, 그것도 스키너가 얘기한 아주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좋은 습관은 그 자체가 보상이다? 처벌보단 보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못하게 만들 수는 없다. 스키너는 그 얘기를 했어요. 학습이라는 거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지 어떤 행동을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학습은 이 행동 대신 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학습 받을수록 자꾸 못하게 되잖아. 그게 문제네. 아, 그건 그걸 고치면 되겠네, 우리나라 교육이 참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야, 예. 이 책에서 그걸 딱 꼬집어줬네. 네, 뭐 그것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예. 그렇게 뭐 네, 스캐너가 한 좋은 얘기인 것 같고요. 자, 이제 3장에서는 어떻게 좋은 습관을 바꿀 것인가 이거 네. 점점 이제 관심이 가지실 텐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조금 그 생각해봤던 게 나쁜 습관은 악순환을 부른다. 예. 네. 그거 왜냐하면 나쁜 습관을 늘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그게 나쁜 습관이 자존감을 깎아요. 깎은데 왜 그걸 유지를 할까요? 자존감이 낮아지면 이제 자기 통제력이 약화가 돼요. 그래서 물론 이건 그러니까 이 책을 사신 분이라면 처음 살 때는 의지력이 있어서 산 거예요. 그렇지. 바꿔봐야지. 내 삶을 좀 바꿔봐야지. 이 책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사셨을 때는 의지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책을 읽기 시작하면 그때는 행동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의지력이 유효기간은 짧지만 처음에 시작할 땐 필요하거든요. 예. 처음에 스파크는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스파크를 일으킬 힘 자체가 없어져요. 나쁜 습관을 계속하게 되면 내가 뭐 이런 놈인데 뭐 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나쁜 습관이 되게 재밌는 게 적응을 하게 해줘요. 우리가 나쁜 습관 가지고 있는 것들 많잖아요. 나 이거 바꿔야지. 이건 언젠간 꼭 담배 끊어야지. 뭐 그런 것 다 있는데 그러면서도 계속하는 이유는 그래도 살거든요. 그래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네. 적응이 돼 있어요. 그렇군요. 예, 나쁜 습관이든 좋은 습관이든 적응은 하게 해줘요. 그래서 여기 또 다음 주에 뭐라고 하셨냐면 나쁜 습관의 전쟁. 이렇게 하면 이긴다. 예, 저도 이겨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예, 근데 어쨌든 뭐냐면 나쁜 습관하고 전면전을 할 생각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씩 각계격파를 해야 되고 되게 길게 잡아야 된다. 나쁜 습관이 생기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지금 내 평생인데 그걸 바꾸는 데는 최소한 그 평생 걸릴 생각을 지금 뭐 내가 15년을 살았으면 건강하고 똑같네. 건강하고 똑같죠. 네, 근데 똑같아요. 예, 15년 걸려서 바꿀 생각을 해라. 길게 잡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씩 조금씩. 그래서 이미 있는 나쁜 습관이 자기가 잠식당하는 걸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스스로도 모를 모를 정도로 조금씩 바꿔야 된다. 쉽지는 않지만 쉽지 않고 막 성급한 분들은 빨리 해야지. 그거 눈에 언제 보여야 하냐.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차피 안 바뀝니다. 자,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외적 보상이 아닌 내적 보상이 답이다. 외적 보상이 아닌 내적 보상이 답이다라는 건 그것도 동기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뭐 성적 올리면 부모님이 그런 보상 제시하시는 경우 있지 않아요? 너 성적
뭐 1등 올릴 때마다 얼마 뭘 줄게. 해줄게. 예. 그러면 그게 동기가 생기나? 동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음. 공부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그렇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보상 하게 때문에 되거든요. 하는 거지. 이게 이제 동기의 외제화라고 얘기를 아, 해요. 왜죠? 예, 공부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흥미도 있었던 아이한테 공부를 할 때마다 상을 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러다가 그쪽이. 상을 안 주면 공부를 안 하게 돼요. 아, 계속 줄 수도 없을 테니까. 계속 줄 수도 없고. 아. 그래서 외적 보상이 의외로 좋은 결과를 주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계속 되려면 자기가 좋아서 해야 돼요. 내적 보상이라고 하면 네.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 중요한 짠거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좋은 이거 원고 중요한 없었던 질문이에요. 건데. 예, 예. 진짜 내적 보상이 뭘까 생각해 보면, 음. 그러니까 그걸 느끼려면 사실은 평소 내 기분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정말 어렵다. 어렵지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자기가 평소에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를 잘 몰라요. 아.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야겠다는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대신 내 감정, 내 기분을 느끼고 있으면 좋은 습관이 반복될 때마다 조금씩 아주 미묘하게 기분이 좋아져요. 뭔가 약간 뿌듯해진다? 아주 조금씩. 그게 내적 예. 보상의 하나에 예. 나타나는 현상? 아니, 그렇죠. 현상이라고 할 수 내적 없고 보상이에요. 그 변화의 자체가 현상. 내적 보상인 거죠. 그러니까 내 오늘 하루가 다 찼어. 꽉꽉 채워졌어. 라는 느낌이 그러면 그런 게 한 일주일 쌓이면 자신감이 생겨요. 자존감이 조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게 그거 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 게 네. 제가 요즘에 뭐 이 들풀 방송도 그렇고 디지털 전환도 그렇고 지금 이제 3월 4월 일도 그렇고 그게 조금씩 뭔가 아까 채워진다고 하셨는데 야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긍정적으로 받거든요. 그게 내적 보상이었네. 그렇죠. 그리고 들풀 방송도 구독자가 확 늘지 않잖아요. 네, 한 명씩 두 명씩 뭐 지금은 그렇잖아요. 도중에 나가시는 네. 분도 있고 뭐 그럴 때 지금은 계속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확 올라요. 그러니까 예. 그냥 저는 뭐 그 공부 같은 것도 실력이 하루 1시간 공부했다고 뭐 내 실력이 확 맞아. 느는 거 아니에요. 사실 티도 안 나요. 내적 보상. 예. 다 근데 그게 한 나네요. 일주일 쌓이고 한 달 쌓이고 나면 한 달 전에 나하고는 달라지죠. 아주 좋은 예.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좀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내가 어떤 기분인지 잘 알아야 된다. 아까 이제 그 네네. 자기 상태를 알아야 된다. 막 그런 의미에서 예, 맞습니다. 그런 예. 거죠.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이제부터 조금 이제 부모님들도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인데, 10대에게 꼭 필요한 생활 습관 만드는 방법. 짜잔. 정말 이거는 꼭 필요한 예. 습관을 6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뻔뻔한 장이에요. 제가 못하는 걸 막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하는 장이기도 한데. 여기 4장은 뻔뻔한 장. 네. 그래서 뭐 저도 뭐라고 했냐면 눈 맞추는 습관, 그거는 뭐 예. 양보하는 습관, 부탁받으면 돕는 습관, 네. 운동하는 습관, 자기 전 양치하는 습관, 돈이 생긴 후에 쓰는 습관. 그 중에 이제 양치하는 습관이 또 이게 어떤 건지. 그건 정말 그냥 쓴 거고요. 그렇군요. 우리 나이 되면 이제 임플란트 하는 네. 친구들이 저도 3개 했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거 그 건강에 대한 습관은 특히나 젊었을 때 어릴 적에는 만들기가 어려워요. 모르죠. 왜냐하면 아무리 막 살아도 건강해. 그럼 계속 건강하거든요. 안 건강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예, 뭐 단 거 막 먹고 자도 이빨 멀쩡해. 대부분은 멀쩡해요. 그러니까 그때 습관 만들기가 힘들지만 그때 만들어진 습관이 이제 한 30년 후에 내 이빨을 결정을 하거든요. 야, 이거는 진리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 근데 예, 그리고 그 나머지 양보하는 습관이나 눈 맞추는 습관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만들기가 어려워요. 또 부탁받으면 돕는 예, 그렇죠. 그것도 도와주면 내가 손해 본다고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험을 잘 안 했는데 외국에 출장을 간다거나 해서 외국에 가보면 그게 다 매너고 그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그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는 경험을 해요. 국격에 또 문제도 있겠네요. 국격 국민성. 저뭐 국민성. 국격이고 뭐 그런 게 떠나서? 내가 나한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동네 슈퍼에 가도 그 캐셔 아줌마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눈 마주치면서 인사를 했느냐? 그냥 물건을 내놨느냐에 그냥 따라서 툭하느냐. 예, 나에 대한 대우가 달라져요. 그 외국은 확실히 그게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도 가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걸 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냥 뭐 꼰대라고 하셨지만 그 안에 이렇게 또 해석을 들으니까 네. 더 확실히 중요한 의미를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5번째인데요. 10대에게 꼭 필요한 마인드 습관 만드는 방법. 그래서 네네. 이것도 이제 4가지로 하셨는데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라. 시작한 일은 꼭 끝내라. 열등감을 받아들여라. 이것도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네. 그다음에 작게 기대하라. 이렇게 4가지였어요. 예,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되게 착하거든요. 그리고 능력도 사실 외국 가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만큼 착하고 유능한 청소년들 별로 없어요. 맞아요. 알고 배운 것도 되게 많고 기술도 되게 많아요. 근데 유일하게 좀 부족한 게 자신감. 그러니까 멘탈이 외국 애들은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멘탈만 강해. 네. 자신감만 만빵이야.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표현도 못하고 되게 약해요. 쭈삣쭈삣하고. 예, 이게 주변에서 억누르는 경험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억누를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자꾸 비교를 해요. 엄친아라는 말 자체가 맞아요. 엄마 친구 아들이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은 왜 그렇게 다 잘났어? 그러니까. 근데 그 비교를 당하는 게 자존감을 깎는 제일 나쁜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내 친아, 뭐 내 친구 아빠. 그렇죠. 뭐 이제 역으로 역습을 하는 건데 그렇구나. 비교를 할 필요가 없고 맞아요. 그래서 혼자 있으라는 얘기가 남이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는 혼자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저는 애초부터 저 혼자서 지냈기 때문에 그게 큰 의미가 없는데 제가 의외로 그러니까 멘탈이 강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게 그런 눈치가 거에 없어서 그래요. 훈련해야 된 게 아니라. 네, 주변하고 됐지. 남들이 뭐 어떻게 하든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건 습관이지 멘탈이 강한 게 아니에요. 성격 유형 검사. 성격 유형? 뭐 MBTI요? 네. 뭐 당연히 I죠. 예, 근데 심한 I죠. 예, 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좋네요. 강한 멘탈을 네. 키우려면 별거 아니다. 네. 아주 요거 작은 꼭 습관이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10대에게 꼭 필요한 마인드 습관 만드는 방법을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라. 시작한 일은 꼭 끝내라. 열등감을 받아들여라. 네. 작게 기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한 일을 꼭 끝내라. 그게 제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네. 꼭 해야 될 일. 네. 자, 이제 마지막 6장입니다. 벌써 이제 네. 마지막까지 왔는데, 네. 자, 10대에게 꼭 필요한 공부 습관 만드는 방법. 네. 야, 이거 정말, 그렇죠. 어려운 중요하죠. 일이고, 중요하죠. 예. 부모님들 귀가 쫑긋할 만한. 짱 중요합니다. 근데 네. 사실 제가 공부를 못한 건 아닌데 못하는 상태도 경험을 했고 잘하는 상태도 경험을 했는데 그 차이가 뭐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냥 안 하다가 하니까 됐다 그 정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수업 시간에 집중해라. 네. 한 번에 조금씩 해라. 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마라. 네. 공부하는 친구를 사귀어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라. 예. 뭐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꼰대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당연한 얘기죠. 네. 그리고 그중에서 그거 몰라서 안 하나? 라는 생각이 들걸요? 그러니까 그 중에 뭐 좀 이렇게 그 아니면 그 중에 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청소년 입장에서 얘기해 주면 안 되나? 청소년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수능 잘 본 학생들 인터뷰 내용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5가지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일찍 잤고요. 그렇죠. 수업 시간에 열심히 했고요. 그게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열심히 안 하면 안 하고 다른 시간에 열심히 해야지 개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걸 먼저 해라랑 똑같아요. 수업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수업 시간 수업 내용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집중 못 할까요? 왜냐하면
저거 봤던 거야. 아니면 지금은 이해 못해도 내가 저기 학원 가서 열심히 하면 돼. 라는 또 식으로 아니면 생각하는 거죠. 딴 생각을 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수업에서 집중 안 하는 것도 습관이 되거든요. 그렇지. 그게 또 이제 습관이 되는 거야. 예. 이게 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네. 그러니까 사교육이 되게 안 좋은 게 사교육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사교육은 원래는 공교육에서 배운 거를 제대로 좀 더 잘 이해하게 도와주는 복습하고 이렇게 좀 부족한 거 채워주는 보조 개념이잖아요. 그게 바뀌어서 잘 된 경우는 없어요. 네, 거의 없어요. 아예 선행학습을 해버리니까. 선행학습 그거 진짜 나쁜 건데 어쨌든 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책이 그런 내용들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꼭 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또 특히 우리 청소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도 청소년들을 대할 때 이런 점에서 습관이 왜 중요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더 생각하고 대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장근영 박사님 정책연구원에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된 연구도 많이 하시고 계신데 그 심리학자로서 게으른 10대를 위한 작은 습관의 힘을 쓰시면서 네. 이 얘기는 뭐 앞에 다 하신 것도 있지만 네. 그래도 이거는 꼭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다라는 것과 부모님에게 해주고 싶다는 거를 그 중에 딱 이거는 박사님 생각할 때 중요하다 하는 거 그것만 한번 딱 포인트로 예. 정리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청소년 여러분이 좀 되게 여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 비하면 되게 여유 많으신 거고요. 그리고 내 템포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템포를 찾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남들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어제 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밑줄짝.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어제와 나와 비교해라. 어제 나보다 내가 오늘 조금 아주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금씩 나아지는 하루가 한 달, 1년, 2년 쌓이면 결국은 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꺼번에 확 바꿀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건 말이 안 되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 그래봤자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조금씩 천천히 바꿔간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옆집에 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비교하지 마시고. 지난주에 우리 아이하고 비교하세요. 지난주. 네, 그래서 지난주보다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갑자기 이런 성공한 아이템이 떠오르는데 부모님들이 지난주와 우리 아이가 달라진 무언가를 일기 쓰지 하나씩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좋죠. 그걸 한 달 후에 보고 6개월 후에 보고 1년 후에 봤을 때 점점 좀 달라지는 우리 아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성급하고 멘탈이 약하고 한 게 다 부모님 닮아서 그렇거든요. 부모님이 남하고 계속 비교하셨고 부모님 되게 급하게 사시고 그런 집 아이가 느긋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느긋한 애들도 가끔 있긴 있는데 그럼 부모님이 속이 터지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뭐 부모님이 잘 사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부모님도 상태창을 계속 열어놓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 내 기분이 어떠냐, 그걸 계속 인식하시면서 사시면 그러면 내 하루하루가 조금은 달라질 거고 그런 부모님이 그렇게 다르게 느끼시는 걸 아이들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우리 그래도 장근영 박사님이 청소년들과 만나는 뭐 여러 경험 또 특히 본인이 직접 또 체험해보는 경험들을 책에다가 너무 잘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게으른 10대를 위한 작은 습관의 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매일의 행동이 나의 삶을 바뀐다라고 이렇게 책에 써주셨고요.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청소년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또 청소년 지도자들이 또 이 방송을 보시고
다시 한번 어떻게 뭐 그거는 꼭 아이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 스스로의 습관도 한번 어떻게 내가 바꿔갈 것인가, 어떤 변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육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책 마지막 말미에 이렇게 쓰셨어요. 청소년기는 가족의 테두리에서 한 걸음씩 벗어나 자기만의 삶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스스로 만드는 새로운 습관도 하나씩 생겨나겠죠. 아마 여러분은 저보다 더 차분하고 현명하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마지막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겨울이 점점 가고 있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시점에서 좋은 책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 좀 따뜻하게 녹여주시고, 이제 사실은 또 뭔가 막 우리가 새로 출발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좋은 습관으로 남아있는 삶을,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또 좋은 책, 좋은 글로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혹시 뭐 그 계획 같은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세요. 사실 이 책을 게으른 10대라고 쓴 게 제가 게을러서예요. 그래서 뭐 출판사에서는 또 책 쓰자는 얘기는 하는데 제가 게을러서 아직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지금 세 번째 책, 네 번째 책인가요? 뭐 책은 몇 권 더 쓰긴 했는데 그거 다 예전에 썼던 거 그냥 모은 것들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는 부모님을 위한 책을 써볼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 가지고 어디 게임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 고민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유튜브에 나갔더니 그게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구나. 그래서 아예 그런 책을 써볼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게을러가지고 좀 장 박사님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게으름을 어서석히 벗어나셔서 새로운 책이 나오는 그날을 기대하고요. 오늘 들풀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아까 두 번이나 아주 그냥 전곡을 탁 찌르시면서 저의 말을 딱 막아주셨는데, 어쨌든 앞으로 하시는 우리 연구의 일도 좀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일들이 되시고, 또 좋은 책들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들풀 방송이 들어주고 풀어준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에게 들어주고 풀어주는 방송이 되겠다 해서 오늘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끝날 때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요거 같이 한번 들풀 방송 우리 다 같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풀 방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